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에 왔습니다. 우리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72쪽을 펴시고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입니다. 자, 이 주제에 오늘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질 중에서 탄소와 질소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에너지 형태가 바뀌어져서 예를 들어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핵심을 잡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물질과 에너지가 우리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물질의 순환 중에 탄소 순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탄소는 우리 지금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있는 거와 생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용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포 호흡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어디서? 생물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광합성은 동화작용, 호흡은 이화작용 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럼 광합성이 뭐였나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생물이 유기물로, 그러니까 포도당 유기물로 전환하는 거, 이게 동화작용, 광합성의 대표적이었죠. 세포 호흡은 뭐였죠?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당 혹은 유기물을 호흡을 통해서 대기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게 세포 호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요, 생산자, 다시 얘기하면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로 전환하고, 자, 이 유기물로 전환한 것을 소비자한테 전환하죠. 유기물의 형태 뭐가 있나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대가 되는 것들을 이제 소비자한테로 이동시켜주죠. 또한 이 이제 죽은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자가 분해하면서도 이산화탄소로 다시 호흡을 통해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체와 배설물이 퇴적작용을 통해서 밑에 이제 화석 연료로 쌓이면 우리가 쓰고 있죠, 그죠? 연소라는, 또 얘도 이화작용 중에 하나죠. 연소를 통해서 다시 대기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순환한다.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질소 순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얘는 이제 친구들이 탄소보다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대기 중에 질소 기체 얼만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 78%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소를 엄청 많이 이용하겠네요? 아니에요. 질소 기체는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N2, 질소 두 개가 삼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다시 그러면 식물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지만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기체가 보통 이제 하늘에서 방전을 통해서 이 질산이온으로 가기도 하지만 얘는 아주 일부고, 대부분은 이 세균을 통해서 질소,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됩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요. 자, 질소 고정. 대기 중에 있는 기체를 질소 고정해주는 세균이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준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콩가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세균도 있어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질산화라고 불러요. 자, 얘를 누가 해주냐? 이거 해주는 세균의 이름은 질산화 세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질소 기체를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자, 이 질산 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은요, 이 식물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식물이 질소 화합물로 이제 동화작용하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질소 동화. 자, 우리 광합성은 탄소 동화작용 중에 하나이고요. 얘는 질소 동화. 그러면 얘 흡수해서 무엇을 만들까? 질소 화합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아미노산, 그렇지,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 또한 핵산도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엽록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해서 식물이 그 다음에 먹이사슬로 소비자한테 전달해주죠.
자, 그러면 이런 사체나 배설물을 또 분해자가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줘서 이 순환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산이온을 다시 대기로 보내는 세균도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아까 대기에서 암모늄 이온으로 오는 애, 얘를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부르고 질소 고정 단계다라고 불렀는데요. 얘는요, 이 질산화 과정을 반대로 가는 탈질산화라고 불러요. 탈질산화. 탈질산화를 해주는 세균의 이름은 탈질산화 세균이죠. 그래서 탈질산화를 해주는 세균, 질산화 세균, 질소고정 세균.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세균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도 우리 생태계 안에서 순환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식물들이 잘 소비자한테 자기가 합성한 거를 이제 전달할 텐데요. 우리가 생산자가 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총생산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총생산량 중에서 식물이 호흡하는 양, 얘가 있는데 호흡하는 양을 뺀 것, 얘가 바로 순생산량이에요. 순생산량. 이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내가 호흡해서 소비한 거 뺀 양. 자, 이 양이 바로 우리 그 생태계에서 다음 소비자한테 전달해주는 중요한 화학 에너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생산량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요. 자, 순생산량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쉽게 풀면요. 고사량, 얘는 뭐냐면 말을 고 죽을 사 해서 이제 말라 죽는 식물들이 말라 죽고 낙엽이 떨어지는 양, 그다음에 피식량은 그다음 이제 소비자한테 먹히는 양. 자, 얘를 빼면 이제 생장량이라는 그 수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총 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이고 순수하게 생장량 중에서 말라 죽거나 낙엽으로 떨어지거나 먹히는 거 빼고는 생장량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얘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총 생산량, 미안해, 자꾸 넘겨. 총 생산량, 뭐라고 불렀어?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순생산량은 어디일까?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맞아, 여기가 되겠죠, 여기. 선생님, 왜 여기 부분이 순생산량일까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 해서 선생님 빗금친 부분이 순생산량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 앞에서 천이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생태계 과정에서요. 천이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이 식물들을 잘 살펴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천이 과정 중에 초반에는 순생산량이 많아지는 듯 하나 뒤에 극상으로 갈수록 순생산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이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하고 좀 다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는 탄소나 질소는 이렇게 동그랗게 순환하는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가 이 지금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듯하게 그려졌잖아요. 에너지는 흐른다. 이거를 아시고. 그럼 우리 지금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고 있냐면 태양이죠. 맞아요. 태양이 주는 빛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자, 이 빛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산자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광합성을 하겠지. 자, 생산자 광합성을 이용하지만 또 호흡도 해요. 자, 호흡하면서 이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고 이런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그 다음 소비자한테 이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요. 중간중간 다 호흡,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돼요. 자, 그럼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서 다음 소비자한테 주는데 이 중간중간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얘를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빛 에너지는 원천이었어. 우리 지구 에너지 원천이었고요. 자, 생산자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꿨지. 이런 광합성이라고 불렀잖아요. 화학 에너지가 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 먹인 사슬을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이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그 생태계 안에서 돌고 돌지 않고 그냥 흘러가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뭐가 필요해? 맞아, 빛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야지만 계속 흘러가니까 계속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를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한번 쌓아볼 거예요. 어떻게 쌓아볼 거냐면 이렇게, 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지금 에너지 얘를 각각 요소 하위부터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이렇게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그 양을 쌓아 올린 그림을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생태 피라미드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에너지를 이렇게 쌓아 올렸더니 위로 갈수록, 다시 그러면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감소되는 그림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개체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체수도 상위 단계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 그 다음에 생체량도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얘 말고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뭐냐면요. 여러분 교과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그 식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내가 만약에 1차 소비자라면 내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의 나의 현 단계의 에너지, 그 비율을 따진 게 이 에너지 효율이에요.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역량이 높은 것을 이제 섭취하기 때문에요. 그 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이 삼각형의 모양으로 되지 않고 얘를 굳이 이제 피라미드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에너지 효율은요,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맞아. 생물의 크기도 이렇게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흐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교과서에 줄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탄소 순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탄소는 광합성, 호흡, 작용을 통해서 이제 생물과 대기 사이를 순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전환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유기물이 이산화탄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오랫동안 매장된 생물의 사체가 이제 우리가 연소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려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기체를 다시 이용하는 애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꿔서 이용합니다. 얘를 질소 고정 세균 에 의해서 질소 고정시킨다라고 하고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화시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얘를 뿌리에서 흡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합성하게 되죠. 자, 이 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질소도 분해자가 다시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바꿔서 다시 순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토양 속에 있는 질산 이온을 다시 대기로 돌려보내는 탈질산화 과정도 이야기했습니다. 탈질산화 세균이 이 작용을 도와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나온 유기물의 총량, 얘를 총생산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소비되는 유기물의 양, 플러스, 그 다음에 호흡량을 제외한 순생산량. 다시 그러면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은 총 생산량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순생산량 중에서는요, 고사량, 낙엽량, 그 다음에 피식량, 을 제외한 생장량이라는 수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빛 에너지는요, 태양의 에너지, 빛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환한 다음에 얘를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그 상위 단계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자, 이 이제 일부가
호흡에도 사용하고 생장 번식에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 2차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나머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이동, 그다음에 에너지의 흐름을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생태 피라미드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영양 단계에 속하는 우리 뭐 봤죠? 생체량, 기체수, 그다음에 에너지, 양을 하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 해서 이제 생태 피라미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을 살펴봤어요. 자, 이게 사실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 생물 다양성과 보전이라는 단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집에서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면 좋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뒷부분은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마무리 잘하세요.